역학과 에너지 첫 시간 힘의 합성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힘은 크기도 가지지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처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하거든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벡터랑 약간 반대되는 말? 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가진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칼라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력과 속도의 차이 1학기 때 물리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속력은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스피드, 얼마나 빠른가에 대한 물리량이고 속력의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은 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량,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네, 그다음에 속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 거리 또는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방향을 가지지 않은 물리량입니다. 네, 또 질량 같은 것도 방향을 가지지 않은 물리량이고요. 이외에도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이 방향을 가지지 않은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량입니다. 반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속도도 그 방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사실 뭐의 방향과 같죠? 네, 알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도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써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근데 이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똑같은데 충격량도 벡터고요. 네. 그래서 변위 이런 것도 벡터에 해당됩니다. 이 왼쪽 거에 빼먹은 것 중에 에너지가 있겠네요. 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자, 아무튼 스칼라와 벡터가 이렇게 스칼라는 크기만 가졌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입니다. 자, 근데 이 벡터 같은 경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다 보니까 표시를 할 때 숫자로만 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 숫자랑 단위만 쓰면 그 값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벡터는 예를 들어서 7m/s다. 이거는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만은 요 속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7m/s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이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는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뭘로 표시해 주는 게 좋냐?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살표는 그 방향을 딱 가리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고, 그럼 벡터의 크기는 뭘로 나타내면 되냐? 네, 화살표의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저 벡터는 큰 값을 가지는구나. 화살표가 짧으면 벡터 값이 작은 값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크기를 가지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기호로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으면 A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줘서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벡터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벡터는 평행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란 건 뭡니까? 뭐 좌우, 전후, 위, 아래로 이동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로 방향 변경 X인 채로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를 그대로 요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 채 여기다 그려도 동일한 벡터고요. 뭐 여기다 그려도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면 다 동일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벡터의 평행 이동이라 그래요.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 그럽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같은 벡터입니다. 왜?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똑같으니까. 얘나. 네. 자, 그 다음에 또 벡터를 이렇게 부호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 숫자를 붙인다는 건 그 길이를 곱하기 몇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가만 놔둔 채 A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A라는 벡터와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만 2배 되게 한 게 바로 2A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벡터랑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슨 뜻이냐?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였다는 건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180도 반대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벡터를 우리가 또 합칠 수가 있거든요. 합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분해할 수도 있는데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란한 두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굉장히 쉬워요. 나란하다는 건 방향이 똑같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 180도 반대할 때 우리가 나란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합친 걸 C라고 정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A가 위로 4칸이죠. B는 위로 2칸. 그럼 합친 거는 위로 6칸. 너무 쉽죠? 벡터의 합성.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네요. 위로 6칸인 애랑 아래로 3칸인 애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로 3칸 짜리 벡터가 될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나란한 경우에는 되게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나란하지가 않겠죠, 두 벡터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벡터는 이쪽 방향, 하나의 벡터는 또 0 다른 비스듬한 방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행사변형법이고 또 하나는 삼각형법이에요. 먼저 평행사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 벡터가 있으면은 두 벡터의 요 시작점 꽁무니를 일치를 시켜. 일치시키려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겠죠. 그렇게 데리고 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꽁무니가 일치시킨 상태에서 이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과 평행하게 짜자자자자자자 그리고 F2랑 평행하게 짜자자자자자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시작점에서 평행사변형의 이 대각선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바로 이 두 벡터의 합 벡터입니다. 힘으로 치자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의 합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벡터를 합성해주는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삼각형법은 뭐냐? 삼각형법은 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F1과 F2를 더해야 될 때 요 F1이 끝나는 지점, 요 화살표 머리 지점 있죠? 끝나는 지점으로 요 F2의 꽁무니를 이동을 시켜요.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 그림 같이 되죠? 그래서 F1의 끝나는 부분에서 F2가 또 시작이 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출발점에서 최종 마지막 점까지를 이은 화살표가 바로 F1 플러스 F2라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벡터의 합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F2를 요 F1의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탁 그려줬을 때 요 출발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를 이은 화살표가 바로 삼각형법으로 구한 두 벡터의 합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에 있는 거 실습을 좀 해볼까요? 두 개 똑같은 문제인데 3번, 4번 한 번은 평행사변형법으로 한 번은 삼각형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네,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구하시면 좋겠죠? 네, 저는 바로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뭐를 그려주면 돼요? 평행사변형 쭉쭉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요 대각선 요게 바로 A 플러스 B라는 벡터입니다. C로 정의되어 있죠? 네, 그럼 삼각형법으로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A가 여기 있고 A가 끝나는 지점에 얘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를 이은 직선 화살표 이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결과물은 똑같죠?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나 삼각형법으로 구하나 결과는 똑같아야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벡터의 차도 보겠습니다. 벡터의 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란한 상황에선 되게 직관적입니다.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A는 위로 4칸이고 B는 위로 2칸이니까 그 두 개의 차는 네, 위로 2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가 위로 4칸 B가 아래로 2칸이죠. 그럼 마이너스 B는 위로 2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A-B라는 거는 A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A라는 벡터랑 요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결과는 위로 6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쉬운데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면은 A라는 벡터를 먼저 그려주고 B라는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B를 더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B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또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A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B라는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
아이고 요거를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A-B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삼각형법으로 하는 건데 삼각형법으로도 비슷하겠죠? A라는 벡터가 여기 있으면 B라는 벡터가 여기 있겠죠. A, B. 근데 B라는 벡터 말고 우리는 마이너스 B라는 벡터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 최종 목적지 요게 A-B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얘가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든 삼각형법으로 구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삼각형법으로 구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다 그립시다.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A-B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마이너스 B잖아. 마이너스가 붙은 거의 끝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안 붙은 거의 끝으로 가는 요 화살표가 A-B라는 벡터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요 B라는 벡터랑 A-B라는 벡터를 삼각형법으로 더했더니 A라는 벡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 삼각형법으로 얘랑 얘를 더한 거야. 그러면 B랑 A-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괄호 열면은 B 없어지고 A가 되죠. 그 결과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역이용하면은 A 그리고 B 그렸을 때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팍 이렇게 한 게 A-B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5칸이네요. 이렇게 있을 때 A-B는 뭐다? B에서 A를 이렇게 한 거. 요게 A-B다. 아주 구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벡터의 차를 구할 때는 삼각형법으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3개 이상의 벡터를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에 있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정답을 맞춰볼게요. 자, F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고 F2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고 F3가 이렇게 있었을 때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F1이랑 F2를 먼저 더해줘. 그 먼저 더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결과가 요 파란색 F1 플러스 F2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요 파란색 화살표랑 요 F3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짜자자자자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요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세 힘을 합성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법인데 삼각형법은 요 3개 이상의 힘을 더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2개를 더할 때는 삼각형법을 쓰든 평행사변형법을 쓰든 둘 다 그냥 비슷한데
3개 이상의 힘을 더할 때는 또는 벡터를 더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은 좀 불편하고요. 근데 삼각형법이 매우 편리합니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F1이 이렇게 처음에 있었어. 그럼 삼각형법은 뭐죠? F1이 끝나는 부분에서 F2를 출발시켜. 그러니까 F2가 원래 이건데 이거를 여기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F2를 출발시켜. 그럼 그 F2가 끝나는 부분에 요 F3를 옮겨서 쫙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F1, F2, F3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 세 개를 합친 벡터는 뭐냐? 출발점에서 최종 지점까지 그은 화살표. 요게 세 힘이 합성된 최종 F1 플러스 F2 플러스 F3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법으로 하면은 훨씬 평행사변형법에 비해서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